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의 인구 대국, 세계 최대의 무슬림 인구를 가진 국가다. 18,000여 개의 성과 밀림, 해발 2,000m를 넘는 수많은 화산과 사면의 바다에서 무한대의 천연 자원을 생산하는 자원의 보고이기도 하다. 2023년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외교 관계를 수립한 지 50년이 되는 뜻깊은 해다. 두 나라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경제 성장과 문화 교류를 통해 함께하는 미래를 열어가고 있다. 오늘 우리는 한국 인도네시아 외교 수립 50년을 자축하며 지난 50여 년간 인도네시아를 조국처럼 사랑하며 살아온 한국인들의 이야기를 찾아가 보고자 한다.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에 살면서 또 시를 쓰고 인도네시아의 이야기를 글로 전하는 최인숙 시인입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 첫 발을 디딘 지도 어느새 24년을 헤아려 가는데요. 3년 전에는 인도네시아 한인사 100년 책을 엮으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오랑 꼬레아들의 이야기에 큰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올해는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국교 수립 50주년을 맞는 해로 또 새로운 감회에 적게 됩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두 나라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오랑꼬레아들은 어디서 역사가 시작되었고 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적도의 땅 인도네시아에서는 한국인을 오랑꼬레아라 부른다. 오랑은 사람, 꼬레아는 코리아를 일컫는 단어다. 인도네시아에 정착한 최초의 오랑꼬레아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하다 발각되자 중국을 거쳐 지금의 자카르타로 망명한 장윤원 선생이었다. 인도네시아에 처음 정착하셨던 장윤원 씨, 그분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네, 장윤원 선생님은 인도네시아 한인회가 선정한 인도네시아 1호 한인입니다. 그러니까 제1호 오랑꼬레아시네요. 네네. 3.1운동 당시 장윤원 선생님은 고국에서 은행에 근무하셨는데요. 근무하시면서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하다가 일제에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1920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망명하십니다. 그래도 이런 것들을 부수지 않고 그대로 잘 보존을 해가지고 시간이 이렇게 축적되도록 만들어 놓고 이런 거는 인도네시아가 가지고 있는 좀 대단한 문화의 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인도네시아에 들어와 네덜란드 총독부의 일본어 통역 반장으로 일하며 새 삶을 시작했던 장윤원 선생은 1942년 일본이 인도네시아를 점령하면서 독립운동 전력이 드러나 살렘바 형무소에 투옥되는 비운을 겪는다. 전쟁이 끝나고 감옥에서 풀려난 후에도 조선인들이 전범으로 몰려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의 구명을 돕는 일에 뛰어들었다. 선생은 감옥에서 상한 몸을 돌보지 못한 채 고문 후유증으로 1947년 이역만리 자카르타 땅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다. 당시 인도네시아에는 강제징용으로 인도네시아 땅을 밟은 조선인들이 포로 수용소 감시원으로 일하고 있었고 조선인 위안부들도 끌려와 자바 일대와 인도네시아 곳곳에 퍼져 살고 있었다. 이곳은 중부자바 암바라와에 있는 한 성당입니다. 저희 한인사에 이 성당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장소인데요. 어떤 곳인지 이태복 선생님을 만나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선생님,
이 성당이 어떤 장소로 쓰이던 곳인가요? 예, 우리 연합군 포로 감시원이 이곳에서 근무하면서 의거를 일으켰던 곳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때 일제강점기 당시에 연합군 포로 수용소로 쓰였던 곳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특히 이제 민영학 노병한 손양남 여사가 여기 뒤에 무기고가 있는데 무기고에서 무기를 탈취해가지고 안바라와 의거를 일으켰던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2년간의 징용 계약 기간이 끝났지만 귀국은커녕 말레이 포로 수용소로 다시 전출된 것에 항의하면서 3명의 열사는 무기고를 탈취해 안바라와 일대를 돌며 일본군과 어용 상인들을 사살하였다. 결국 다리에 총을 맞은 민영학은 옥수수밭에서 자결했고 손양섭과 노병한은 서로에게 방아쇠를 당겨 최후를 맞는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정식 외교 관계가 수립되기 전 어떻게 보면 인도네시아 한인사는 이런 역사적인 비극과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 인도네시아엔 제자바 조선인민회가 결성되어 있었고요. 1972년에는 대한민국 거류민회가 등장하면서 한인회의 뿌리가 심어졌죠. 그리고 드디어 1973년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정식 외교 관계가 수립되면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교류와 협력의 장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1966년 12월 1일 한국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대한민국 총영사관을 개설하였다. 총영사관은 자카르타 수디르만 거리, 현재 호텔 인도네시아 647호에 임시 설치되었고 7년 후인 1973년 9월 18일 양국이 정식 외교 관계를 수립하기로 합의하면서 자카르타와 서울에 양국 대사관이 들어섰다. 인도네시아는 남한과 북한 대사관이 동시에 공존하는 최초의 아시아 국가였다.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정식 외교 관계를 수립하면서 이제 우리 기업들이 한국 경제 개발에 필요한 원재료를 확보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진출을 시작합니다. 한국 기업의 인도네시아 개척은 1970년대부터 본격적인 발돋움을 시작했다. 한국 남방개발 주식회사를 위시하여 코린도와 키데코, 미원 등의 기업들이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인도네시아 밀림과 오지를 누비며 한국 기업 진출에 새 역사를 쓰기 시작하였다. 그 개척기 오랑꼬리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회장님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도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도네시아에 한국 기업이 이제 진출하기 시작하던 그 초창기 개척의 주역 역할을 충분히 해 오셨는데요. 그때 당시 현지 상황이 어땠는지 그게 되게 궁금합니다. 제가 처음에 69년도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왔는데 한국에서 인도네시아에 오려면 홍콩을 꼭 거쳐서 하루 자고 직항이 없던 시절. 직항이 없을 때니까 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자카르타에 오고 그랬는데 뭐 한국 회사들도 뭐 돈도 좀 없고 네. 그 원목시로 인도네시아에 오는 발과방을 오는 그 배 타고 왔어요. 그래서 배 타고 한국 분들이 네. 발리바방까지 오셨다고요? 그때만 해도 와. 요즘 같으면은 네네. 한 명도 안 올 텐데 그때 8명이나 세상에. 뭐 이런 이야기 정말 처음 듣습니다. 그런 배 타고 여기 와서 일하고 그랬어요. 저는 1971년 4월에 인도네시아 입국했습니다. 원목 개발하는 동아기업의 이렇게 현지법인 창업 멤버로 나왔고요. 처음에 저희가 그 발릭바반에 수상가옥을 이렇게 임차해서 사무실 겸 숙소로 썼는데요. 수상가옥이 대단히 편리합니다. 화장실이 특별히 없이 그냥
마룻바닥에 있는 뚜껑 열고 용번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고생이 또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 같은데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이런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면 한번 그 당시에는 가난할 때니까요. 그냥 그 강물, 흙탕물 그냥 퍼서 그 끓여서 마시고 흙탕물로 이렇게 목욕을 하고 흙탕물로 세탁을 해도 힘들다, 고통스럽다 그런 생각이 별로 없었습니다. 나무 잎사귀도 얽은 그런 집이었고요. 회장님 그럼 처음 인도네시아에는 언제 들어오시게 되셨어요? 그때가 72년도에 들어왔습니다. 1972년도에. 네. 그러면 벌써 50년 세월이 훨씬 넘게 지나신 건데 네. 그럼 그 공장이 어떤 공장이었나요? 수라바야 공장이요. 컴플리트 플랜트를 고만한 사이즈로서 밖에 내놓은 것이 없었어요. 미혼에서 해낸 거죠. 미혼에서 했죠. 인도네시아 최초고 다른 나라에 가본 일은 없고 네네. 인도네시아가 최초이고 또 유일한 공장이었네요. 유일한 공장이죠. 아직도 지독한 가난과 싸우고 있던 조국을 떠나 낯설고 물선 인도네시아로 온 1세대 개척자들은 정글 속에서 독충과 파충류의 공격에 맞서 싸우고 폭우가 쏟아지는 진흙탕을 뛰어다니며 한국 기업의 전초기지를 세우려는 의지를 불태웠다. 그들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자신의 명찰처럼 매달고 인도네시아 오지를 누볐다. 끈기와 투지로 무장한 오랑꼬레아들의 활약상은 인도네시아 곳곳에서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코린도가 어떻게 해서 이 인도네시아에 처음 개척을 하기 시작하고 기업이 세워졌는지 그게 몹시 궁금하거든요. 코린도라는 이름 자체가 우리 역사를 반영하는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코린도라는 거는 코리아 인도네시아의 준말이 코린도입니다. 아니 근데 코린도라는 이름 자체가 코리아 인도네시아를 대표하는 어떤 대명사가 된 것 같아요. 술을 헤아리기도 힘든 우여곡절을 겪으며 코린도는 인도네시아에 뿌리를 내리려는 노력을 한시도 멈추지 않았다. 그냥 그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이슬람이라는 거는 익숙지가 않잖아요. 네네네. 이슬람 낯선 종교에서 종교였죠. 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기도라고요. 하루에 너댓 번 기도를 하는데 공장을 세워서 일하는데 때만 되면 그 사람들 오르르 기도 뒤를 가버리는 거고 그러면 일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일하는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데다가 기도소를 우리가 또 차렸어요. 기도실을 만드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그 당시만 해도 돈에 대한 관념이 별로 경제관념이 좀 찍었어요. 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월급을 주면 돈 땄을 때까지 안 나오는 거야. 그런 사람이 100%는 아니지만 상당한 숫자가 있어가지고 맨 처음 임지가 어디에서 시작했어요? 임지는 여기 이제 바리카판인데요. 바리카판, 이게 이제 갈리만탄이라고 그러는데 옛날에 이제 보르네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지금 이제 이름이 갈리만탄인데 여기 인도네시아의 험난한 근현대사를 함께 겪으며 그들은 2세들을 키우고 가르치는 교육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절감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한인 2세들에게 한국인의 뿌리를 심고 한국 문화를 가르치려는 뜻을 모아 제-인도네시아 한국 학교가 설립되는 감격적인 순간을 맞이한다. 지금 저거는 언제 지은 거죠? 최근에 리모델링, 3년 전에 리모델링 했어요. 리모델링을. 지금은 교장 선생님은 한국에서 교육부에서 오시나요? 네, 매년 3년마다. 3년마다. 김육찬 씨는 인도네시아 한인들의 자부심,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 제3회 졸업생이다. 뭐 학년마다 좀 다르긴 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뭐 5명에서 7명 정도까지 한 학년에 있었고요. 뭐 전체 다 합해서 뭐 30명 미만, 20명에서 30명 정도. 그 당시 선생님이라고 그 교장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 집에서 저희들이 공부를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캠퍼스로 옮겨갔을 때
한국에서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이 오셨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좀 교감 선생님이 좀 엄하시고 무섭게 생기시고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좋아졌습니다. 깔끔하죠? 생각보다. 제가 다닐 때하고는 뭐 하늘과 땅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 학교 여기 네, 맞습니다. 제가 이때 7월 달에 왔던 것 같아요. 제1회 졸업생인가요? 그러면? 아니요. 저는 1학년이었으니까 82년도. 초등학교부터 인도네시아에서 살아온 그가 두 나라를 바라보는 마음은 남다를 수밖에 없다. 오셨던 때도 기억이 납니다. 인도네시아, 한국 많은 부분 닮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닮아가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아픔도 있고 거기서 민주화를 이뤄내고 이런 과정도 많이 비슷하고 또 산업화하는 과정도 닮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 과정 속에서 사실 한인들에게 인도네시아가 한국을 닮아가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굉장히 많은 기회를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학교뿐만이 아니다. 최근 들어 인도네시아 대학교에는 한국 학과와 한국어 교육학과가 속속 들어서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를 대표하는 인도네시아 국립대학교 한국학과는 해마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이어줄 인재들을 양성해내고 있다. 한국 지금까지 이 경제를 이렇게 빨리 이룬 나라잖아요. 그 뒤에 아주 좋은 문화를 더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시간을 지키는 문화, 약속을 지키는 문화, 또 빨리빨리 하는 습관을 더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politics, secara politik, 그리고 군사적 요추지로서 한국 학과 학생들은 저마다의 꿈을 가지고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공부하고 있다. 저는 K-pop 너무 좋아해서 K-pop 콘텐츠를 번역이 없어도 알아듣고 싶어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었습니다. 졸업하고 나서 인도네시아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게 제 희망이고 앞으로도 제가 한국어 교육 관련 분야에 일하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들의 꿈이 한국과 인도네시아를 연결하는 든든한 다리가 되어줄 날을 기대하고 기다린다. 선배들의 피땀 어린 노력을 바탕으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오랑꼬레아들의 활약상은 더 다양하고 더 넓은 분야로 뻗어나갑니다. 그들의 성공에는 한결같은 이유가 감춰져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인도네시아와 인도네시아인에 대한 특별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들의 진솔하고 또 솔직한 이야기 지금 한번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회장님께서 오래 이 인도네시아에 거주를 해오신 걸로 물론 알고 있는데요. 어떤 계기로 처음 인도네시아에 발을 딛게 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처음에 제가 인도네시아에 온 건 1988년도에 제가 우연한 기회에 인도네시아 대학생과 그때 당시에 펜팔을 했어요. 그래서 네네. 펜팔 친구가 그 가족들이 초대를 해서 88년도에 처음 인도네시아에 왔었고요. 이제 그때 와서 저도 대학 다닐 때 방학이었는데 상당히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가능성도 봤고 굉장히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했고 그래서 삼성전자에 이제 신입사원으로 근무를 시작해서 회사에 제가 인도네시아에 뭔가 준비된 전문가라는 인상을 풍겨서 아주 일찍 93년도에 제가 인도네시아에 이제 처음으로 주재 발령을 받고 근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예.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인도네시아 TV 매체나 언론에 가장 자주 등장하시는 한국인이 아니실까 싶거든요. 30대에 벌써 인도네시아에서 인도네시아 총전자협회 부회장과 회장을 역임하면서 경제 문화를 가장 이해하는 외국인으로서 언어가 된다는 생각 때문에 아주 결정적인 이제 이유기도 하죠. 그 경제 이 대담 프로그램 같은데 TV 출연이 좀 잦아졌고요. 이제 최근에는 이제 또 제가 최근에 현대자동차에 근무하다 보니까
제일 핫한 배터리 이슈, 전기자동차 이슈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출연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그래서 좀 자주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일단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일본 투자 전략이다. 그다음에 일본이 제일 중요한 건 그는 제 인도네시아 한국상공회의소 회장직을 맡아 인도네시아 경제 이슈를 분석하고 전망하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는다. 강점 보유가 이제 필요하다. 모든 한인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서 원하는 비즈니스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사명이라 여긴다. 유럽 쪽 거버넌스 중요하게 생각. 그는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인도네시아 한인 사회에서는 두 번째로 국민 훈장 동백장을 수훈하는 영광을 누리기도 한 했다. 페이지 정도가 더 붙으면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좋은 생각이고 또 항상 개인적으로 앞으로 이제 한국과 인도네시아 두 나라를 연결하는데 어떤 쓰임을 받기를 원하시나, 어떤 역할을 하시기를 개인적으로는 원하시나, 그것도 궁금합니다. 인도네시아 국민들에게는 인도네시아를 가장 사랑하고 또 인도네시아 국민들 편에 서는 외국인 친구가 되는 게 제 소망이고요. 또 한국 국민들한테는 인도네시아를 생각할 적에 가장 믿을 만한 가이더가 되는 게 저의 장기적인 얘기를 떠나서 그냥 그게 저의 그냥 바람입니다. 아니, 삶 속에 그냥 일상 속에 항상 인도네시아가 같이 있는 그런 삶을 진짜 살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인도네시아 한인 기업들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봉제업이다. 가야는 한인 봉제업계에서 가장 오래된 회사 중 하나다. 89년도에 와 보니까 이 우분 쪽은 대기업에서 진출돼 있는 회사들이 한두 군데 있었고, 니트 쪽은 저희가 처음이었고, 한국 기업으로서는 초창기다 보니까 저희도 정보가 어둡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많았죠. 지금은 이제 완전히 한국 업체가 인도네시아 내에서는 봉제 쪽에서는 한국 업체들이 대다수가 다 한국 업체죠. 저희 그 선친께서 그 1989년도에 저희 회사를 인도네시아에 설립하시고 저희 회사도 벌써 이제 34년 세월을 여기서 보내게 되었는데, 아버님이나 아니면 저희 직장에 계시는 한국 선배 직원분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한 30년 동안 인도네시아가 정말 많이 발전하고 변화가 발생하는 걸 보면서 그 감회가 새롭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도 한국인의 그 좋은 이미지를 지난 34년 동안 나름 지역사회에 미약 하나만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되어서 좀 긍지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창립 20주년 기념 행사 때 일인데요. 공식 행사를 끝나고 현지인들을 위한 영무대가 있었는데 진행 요원들이 저를 무대 위로 안내를 하더니 사진 액자를 건네주는데 보니까 제가 우산을 들고 교통정리하는 그런 컷이었어요. 우리 회사 통근버스가 정문 밖에서 하차를 해서 공장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그날 출근 시간대에 소나기가 엄청 퍼붓는 거예요. 사무실에서 내려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우왕좌왕하길래 내가 나가서 통근버스를 공장 안으로 들이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진행 요원이 이 사진을 우리 직원들한테 들여보이면서 우리 보수는 이런 사람이다 그런 다음에 이제 두루마리 흰 원단을 건네주는데 보니까 오래 사세요,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하는 덕담을 깨알같이 적어놓은 거예요. 7, 8m 되는 그 길이에. 그걸 보는 순간 감격해서 이제 울음을 터뜨리니까 우리 직원들이 전부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야말로 눈물바다가 됐죠. 참 잊지 못할 감명 깊은 날이었습니다. 그들은 인도네시아에서 거둔 성공의 열매들을 다시 한국과 인도네시아를 연결하는데 아낌없이 투자했다. 성공의 비결은 한결같았다. 인도네시아와 인도네시아인들을 가족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거기서 모든 것이 출발한다.
제가 인도네시아 정착한 지 41년째입니다. 한인이 수교 50년과 그 궤적을 거의 같이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인도네시아 40여 년 그 생활은 제 인생에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된 기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지인 직원 4만 5천 명, 한국인 직원 150명, 수출 6억 불을 달성하는 실적을 거두어 보니 한인이 수교 50주년에 일조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도네시아 한인사회는 여타 나라의 한인사회와는 조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인들 대부분이 경제활동에 집중된 비즈니스에 종사한다는 점이 그렇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를 알고 인도네시아를 이해하고 인도네시아 문화예술을 알리려는 남다른 노력을 해나가는 사람들이 있다.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지만 한인들이 이 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알고 공부하는 기회를 찾기는 쉽지 않다. 그 기법으로 손으로 만든 옷을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족자 문양은 이게 사공경 원장은 한국국제학교 사회교사를 거쳐 한인리 문화연구원을 설립하고 한국인들에게 인도네시아를 가르치고 알리는 일을 평생의 사명으로 여겨왔다. 네, 원장님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제가 알기로는 한인리 문화연구원이 또 한인들에게 인도네시아 문화예술을 알리는 역할을 지난 20년간 아주 충실히 수행을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또 어떤 계기로 또 한인들에게 인도네시아 문화예술을 알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되셨는지요? 인도네시아 오시는 우리 한인들은 저마다 꿈을 가지고 오십니다. 근데 사업가는 세상을 한 발 앞서고 시인은 세상을 두 발 앞선다고 합니다. 문화예술 분야를 외면하고 경제만으로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한인들이 인도네시아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도록 우리가 살고 있는 인도네시아 알기 문화탐방반으로 한인리 문화연구원이 출범했습니다. 네. 이 문양이 이제 자바 전통 문양이잖아요, 예. 그죠? 네. 그래서 문양 자체가 벌써 균형이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렇죠. 예, 모든 우주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 한 땀 한 땀 이렇게 점을 찍어서 예, 한다고 점을 해서 찍어, 예. 찍찍해서 이제 유래돼서 맞습니다. 바띠기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할머니들이 노래를 불러요. 사공경 원장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나라의 문화를 아는 것이 진정한 성공을 이루는 길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오늘도 한인들과 함께 인도네시아의 전통과 예술, 역사를 공부하고 탐방하며 해마다 인도네시아 이야기 문학상 공모전을 여는 등 활발한 문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인에게 인도네시아를 알리려는 노력, 그리고 인도네시아인에게 한국을 알리려는 노력. 그 두 가지 노력은 서로 다른 공간에서 그러나 같은 마음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가 세계 1위에 달하는 한류 콘텐츠 소비의 중심 국가이기 때문이다. 웨이브는 어떻게?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의 축하 무대에는 K-팝과 K-팝 커버 댄스가 빠지지 않는다. 왜 아니야? 이은주 씨는 인도네시아에서 K-팝 댄스를 가르치는 일로 정식 비자를 받은 최초의 한국인이다. 원래 한국에서 제가 이제 K-팝도 가르치고 있었고 예중 예고 그다음에 무용 전공하는 대학교 갈 아이들의 입시를 가르치고 있었는데 이제 여기 친구가 이제 한번 여기 열기가 너무 K-팝 열기가 뜨겁다라고 해서 한번 와서 해보면 어떻겠냐 해서 이제 처음에 트라이얼 수업으로 왔다가 돌아갔는데 이제 이 인도네시아에 있는 학생들의 열기도 봤었고 한국 문화도 알리고 K-팝도 알리고 한번 해보자 싶어서 이제 오게 되어서 여기서 이제 센터 오픈을 하게 되었어요. 에이, 1, 2, 업. K-팝을 좋아해서 한국을 알게 되고 한국을 알게 되면서 한국 문화를 사랑하게 되고
한국에서 이루고 싶은 꿈이 생긴 학생들은 오늘도 스튜디오에서 비지땀을 흘리며 연습에 몰두하고 있다. 따라. You made me feel like everything's alright. Yeah. 거지 같은 세상 속 유일한 butterfly. When I walk in the street 너를. Sebenarnya sih dulu aku ngerasa aku fans banget kan. Aku sangat suka menonton idols, tapi setelah aku bertumbuh besar, aku sadar kalau aku tuh bukan suka mereka doang, tapi I wanna be like one of them one day. Jadi makanya I decided to learn it here, biar suatu hari aku bisa dance di Korea. 미래의 인도네시아 K-팝 아이돌을 기다리며 그들의 꿈에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K-팝의 열기도 뜨겁지만 인도네시아를 하나로 모으는 스포츠라면 단연 축구를 꼽을 수 있다. 인도네시아인들의 축구에 대한 열정은 어느 나라 못지않다. 그동안 동남아 축구리그에서 이렇다 할 만한 성과를 보이지 못했던 인도네시아 국가대표팀은 최근 들어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며 달라진 인도네시아 축구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선봉장엔 한국인 감독 신태용이 있다. 어떠세요? 저기 인도네시아 대표팀을 처음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으셨을 때 그게 쉽지만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거든요. 마지막에 인도네시아 대표팀에서 제가 들어왔을 때 한번 제 꿈을 좀 펼쳐보자. 내가 모르는 세계에 가서 한 번 더 축구 인생을 걸어보자는 생각을 갖고 사실 인도네시아 오게 됐고요. 굉장히 새로운 도전이었어요. 네, 상당히 무모한 도전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시기였지만 그래도 한번 제가 도전하는 것에 많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서 예, 하게 됐고요. 인도네시아 와서 우리 선수들 한번 또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니까 아무래도 인도네시아 선수들이 좀 더운 나라다 보니까 멘탈적으로 조금 약한 것이 있었고 그리고 멘탈이 약하다 보니까 좀 체력적으로 약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보완하면서 나니까 선수들이 많이 기량도 발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스킬, 개인 기술도 좋았는데 이게 체력적으로 멘탈이 약해서 이런 부분이 안 좋았지만 지금은 상당히 많이 발전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제 최종 목표? 나는 이걸 이루겠다 하시는 목표가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다가온 내년에 파리 올림픽과 2026년 미 3개국 캐나다, 멕시코 3개국 월드컵에 우리가 한번 진출시켜보자. 상당히 큰 프로젝트 꿈을 갖고 지금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상당히 잘 준비가 되고 있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 축구 발전에서 우리 올림픽과 월드컵 한번 나가게끔 만들어보는 그 초석을 만드는 것이 제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인도네시아에 대한 작은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오랑꼬레아들의 미담도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종교단체들의 봉사는 물론이고요. 오랜 역사를 가진 민간 봉사단체나 재능 기부의 손길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한인 사회가 성숙해 가고 있다는 증거가 될 텐데요. 이번에는 한국인들이 인도네시아에 사랑을 펼치고 있는 그 현장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카르타 근교 땅그랑에 위치한 한센인 마을. Hari ini kita mau membagi podcast kepada di teman-teman tempat di sini untuk khusus di Manula saja. Semuanya sehat? Semuanya sehat? Puji Tuhan. Terima kasih banyak sekali. 한센인들에게 쌀과 라면, 식용유를 나누어 주고 있는 함춘한 선교사 부부는 이곳에서 손과 발이 잘려나가 노동조차 할 수 없는 한센인들을 위해 봉사를 해오고 있다. 그들은 오로지 구걸로 생계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지난 10여 년간 부부는 극빈층 중에서도 최극빈층,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그들 곁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찾는 일을 돕는데 온 힘을 쏟아왔다. 한 10여 년 전에 우연히 이 마을에 한번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제 아내가 갑자기 한 분을 껴안더니 막 울면서 기도를 해주는 걸 봤습니다. 또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제가 제 아내한테 뭐라고 막 그랬어요. 생각도 없이 아무나 껴안냐고 막 그랬는데 그때 제 아내가 저한테 딱 이렇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고통받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파. 그 말 한마디를 듣는 순간 그 말이 저희의 가슴을 비수와같이 찔렀고 그렇게 두 부부는 한센인들 곁에서 친구가 되기 시작했다. 의족은 한센인들에게 손과 발이 되어주는 중요한 도구지만 해마다 새로운 의족을 맞추는 일은 꿈도 꾸지 못한다. 오케이. Udah lama? Udah lama. Udah lama. Harus kantor baru. 길에서 구걸 하다가 끌려갔어요. 끌려가가지고는 다음부터는 이제 구걸 같은 거 하지 말아라. 아니면 정신병원에 집어넣는다고. 경찰이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그 이야기를 듣다가 이제 마음에 동요가 있어서 그러면서 저희가 사실은 이제 이렇게 한센인 사역을 시작하게 됐어요. Sekarang sehat semuanya. Alhamdulillah sehat semua. Ya saya senang banget jadi dibantu, ya senang banget lah biar Tuhan yang memberkati. Senang banget nggak bisa diomong kata-kata, senang gitu. Ada yang merhatiin. Kasih. Oke. Makasih Ibu. Iya makasih sama-sama. 그들의 어깨를 안고 그들과 함께 웃고 우는 것이 사명이라 여기는 함춘한 선교사 부부. 사실 한센인 분들은 길거리에서 구걸하면서 하루하루 생계를 살아가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구걸하시다가 자동차에 치여서 돌아가세요. 그러면 그냥 쓰레기장에 버려지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멸시받고 아무런 대접도 받지 못하고 인간답지 못하게 사시는 분들인데 저희의 소망이 있다 그러면은 본인들이 혼자가 아니시고 항상 자기들을 위한 친구들이 있음으로써 그 얼굴과 삶 가운데 웃음과 희망이 끊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 저희들의 작은 소망입니다. 부부는 자신들이 왜 인도네시아 땅에서 그들과 만나게 되었는지를 생각한다. 그것이 신이 자신들을 세운 뜻이라면 그 뜻을 따라가는 일을 주저하지 않으리라 다짐한다. 인도네시아에서도 가장 가난하고 가장 소외받고 가장 약한 이들 곁에서 살아가는 것이 부부의 사명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살람 둘루. 안녕하세요. 자카르타 근교 땅그랑에 위치한 루마인다 유치원. 5, 6세 어린이 40여 명이 무료로 유치원 교육을 받고 있는 곳이다. 아름다운 집이라는 뜻을 가진 이 유치원의 원장님은 71세의 김영희 씨다. 원장님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제 유치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 쓰레기 마을 사람들이 엄마들이 그걸 잘 몰라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에 차안해가지고 유치원을 차려서 얘들한테 공부를 가르쳐서 학교를 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교육을 이제 시작하려면 유치원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유치원 가기 전에 애들이 이제 그 아베째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글 정도 떼고 들어가는 거죠. 예. 아 그러셨구나.
김영희 원장은 유치원 수업을 위해서 한인성당 유치원의 도움을 받아 직접 교사들과 교재를 만들고 커리큘럼을 짰다. 이게 되게 옥수수를 색종이로 만들었구나. 쓰레기 마을 아이들은 비로소 제대로 된 유치원 교육을 받게 되었고 부모들도 달라진 아이들을 보며 루마인다 유치원을 신뢰하게 되었다. Yang pertama terima kasih banyak untuk Ibu Monik ya yang pemilik Rumah Indah ini. Terus terima kasih juga pada guru-guru yang udah mengajarkan anak saya gitu. Dari yang nggak bisa apa-apa gitu sampai sekarang udah mulai bisa baca gitu. Pokoknya terima kasih banyak. 유치원에서는 아이들의 교육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김영희 원장은 한인 성당과 한국인 이웃들에게서 후원받은 물품들을 모아 학부모와 쓰레기 마을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베푼다. 아기 젖병과 장난감부터 먹을거리까지 어떤 물건도 쓰임이 있는 것이라면 주저하지 않고 나누어 준다. 유치원에서 불과 50여 미터 옆에는 일명 쓰레기 마을이라고 불리는 김 원장의 첫 봉사지가 있다. 보스가 이 아내를 제공해 준 거야, 여기를. 그래서 이 아내 자체가 이제 옛날에는 유치원으로 저 지금 이 안에 사는 저 엄마들이 10년이 됐는데 못 나가고 계속 살고 있어. 이 사람도 10년 전에 본 사람이 그대로 살고 있다니까. 중요한 거는 여기서 버려서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 왜냐면 여기는 집이 공짜거든. 이렇게 뺑 돌아서 이 안에 쓰레기 마을 한 지금 한 120세대 정도 살아요. 그리고 굉장히 다른 데도 많이 있어요. 김 원장은 끼니를 겨우 이을 만큼 가난한 사람들은 누가 찾아오면 그 사람의 손부터 본다고 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가장 시급했다. 코로나 때도 김 원장은 쌀 400푸대를 들고 마을을 직접 찾아왔다. 쌀을 나누어 주던 유치원 문이 무너져 나갈 정도였다고 한다. 그래도 김 원장은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 또 이 학교 가가지고 애들 다 공부를 잘해요, 우리 애들이. 그래서 너무 좋고요. 네. 지금 고등학교 가는 애들도 좀 보람돼요. 아주 그냥 미래를 결국 심어주는 그리고 일을 맨날 하시는 놀러 거죠. 와요. 놀러 오면 좀 까다 다락시 주고 챙겨주고 이제 학교 갔다가 들리기가. 그래서 행복하시겠다. 네, 너무 행복해요, 그런 것들이. 아이고, 맛있게 드세요. 예. 자, 안 받았어? 감사합니다. 루마인다 유치원 어린이들 꿈을 이룰 때까지 파이팅! 자카르타 근교 꼬딘 마을은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는 극빈층 마을이다. 여기 주말마다 쌀과 먹을 것을 들고 마을을 찾는 박한미 씨와 한국 엄마들. 코비드가 끝나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니까 오늘 이제 다 새롭게 얼굴 보면서 이제 쌀도 나눠주고 얼굴 보고 나눠주고 라면 나눠주면서 애들 과자도 이제 오늘은 70가정을 주는 걸로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호디자. 17년 전 박한미 씨와 자녀들이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 도시락을 만들어 처음 마을을 찾아오기 시작했고 지금은 헤븐즈 클럽이라는 이름의 한국인 어머니 60여 명이 직접 현장을 찾거나 물적 후원을 하면서 마을을 돕고 있다. 길거리 꼬딤이라고 여기서 좀 나가면 꼬딤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일 처음에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구걸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밥하고 만들어 가서 제일 처음에 드린 게 제일 처음에 스타트가 됐고요. 이분들이 비 오는 날이나 민다를 못하는 날에는 굶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주일에 5kg는 어쨌든 자기 식구들 먹고 살 수 있으니까 5kg씩 해가지고 그게 이제 지금까지 2006년 정도 해가지고 이때까지 유지돼 오고 있습니다. 스크랑냐 오랑냐 스티키 오랑
헤븐즈 클럽 회원들은 전기불도 들어오지 않은 채 살고 있는 마을 주민들을 대신해 전력 회사를 찾아가 전기를 놓아주고 닭과 돼지를 길러 자립할 수 있는 자본을 빌려주거나 의약품 봉사를 하는 등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며 봉사를 이어왔다. 가슴 아픈 거는 매년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도 돌아가세요. 그러면 그걸 볼 때마다 좀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제일 감동적인 건 저희가 이렇게 매번 와서 나눠주는 건 매달 끊임없이 몇 년을 돈을 계속 정기적으로 계좌 이체해 주시는 모든 저희 회원님들이 계시니까 저희는 그냥 나르는 것만 할 뿐이에요. 근데 이름도 드러내시지 않으시고 한 달도 멈추시지 않으시고 지금껏 해주시고 계시는 회원님들이 제일 감사해요. 어머니는 강하다. 그리고 헤븐즈 클럽의 어머니들은 강하고 아름답다. 굶고 있는 사람들을 지나치지 못하는 마음은 어머니의 마음이기 때문이다. 헤븐즈 클럽 회원들의 꿈은 이 마을에 학교를 세우고 더 이상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이다. 그 꿈이 이루어지는 날이 머지않아 찾아오리라 믿는다. 한인 동포사회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봉사와 사랑의 실천은 물론이고 인도네시아 내 한국 기업과 국가기관의 사회공헌 활동도 더욱 범위가 확대되고 다양해지고 있다. KTNG에서도 그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여러 가지 좋은 사회공헌 프로그램, 사회공헌 활동들 오랜 기간 동안 펼쳐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어떤 계기로 이런 활동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몹시 궁금합니다. 예. KTNG는 인도네시아 사업 진행하면서 이러한 사회적인 이슈들을 많이 같이 겪어봤는데요. 함께하는 기업이라는 경영이념 아래 함께하는 기업. 예. 저희가 12년도 동부 자바주에서 의료봉사를 시작하면서 처음이 이제 의료봉사로 시작이 된 거군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사회공헌 활동을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 그 사회공헌 활동들을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핵심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3가지입니다. 먼저 한국어 교육하고 한국어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해주는 한국어 학당이 있고요. 또 대학생들에게 문화체험을 통해서 꿈을 키우는 상상 유니브가 있고요. 상상 유니브. 예, 그리고 취약계층들에게 취업이나 창업 그리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직업훈련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그 말랑 지역에 그 KTNG 직업훈련센터가 있는데요. 중부자가 말랑이요? 예, 맞습니다. 여기에 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봉제 기술 교육을 무료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갔었을 때 이 센터가 클래스가 있는 날이 아닌데 굉장히 복작복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지를 여쭤봤더니 자발적으로 빨리 기술을 배워서 내가 성공해야 된다는 뭔가 자립해서 일하고 싶다. 그런 분들이 너무 많고 또 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오셔서 본인이 진짜 힘들게 살고 있는데 이런 교육을 통해서 옷가게를 만들겠다라는 꿈을 자기 본인이 갖게 됐다고 너무 고맙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서 그때 가장 보람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KTNG의 활동은 인도네시아인들의 실제 삶과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기를 원한다. 지금도 현지인들에게 직접 새롭고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얻고 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공헌 활동을 하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 있다. 그것이 기업이 가져야 할 당연한 책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리고 저희가 주로 현지 대학생들 중심으로 이런 기획하고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앞서 말씀드렸던 상상 유니브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상 유니브를 통해서 오랜 기간 동안 그 인미 대학생들과 관계를 좀 쌓아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들이 자발적으로 정기적으로 모여서 사회 이슈를 먼저 발굴을 해내고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는지
프로그램을 직접적으로 기획을 하게 됩니다. 아, 프로그램 자체도 그러면 현지 대학생들이 기획해서 하는 거예요? 네, 그 프로그램을 저희 KTNG와 KTNG 임직원 그리고 일반 시민들까지 참여하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펼치고 있는 많은 한국 기업들은 특히 현지 대학생들의 교육을 지원하고 장학 사업을 펼치는 일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그들이 인도네시아의 미래를 책임지는 중심 세력으로 성장할 것이고 그것은 곧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선진국의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국가 간 우호 협력과 사회 발전을 지원하며 무상 원조 사업을 펼쳐나가는 나라로 발돋움했다. 그리고 현재 인도네시아에는 코트라를 비롯해 한국문화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관광공사, 농수산물 유통공사 등의 국가기관들이 인도네시아에 한국을 알리기 위해 맹활약하고 있다.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은 2011년 7월 설립되었고 인도네시아 국민을 대상으로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 한국, 인도네시아 양국 간의 문화 교류를 활성화하여 우호관계를 증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문화원은 현지의 문화예술 기관 단체와 협력해서 연중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세종학당 한국어 강좌, 한국어 문화교실 등 상설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원은 최고의 한류 콘텐츠라고 할 수 있는 한국어 확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문화원 세종학당을 운영하면서 초급부터 고급 단계까지 한국어를 보급하고 대학생 한국어 토론대회, 시사번역대회 등 한국어 행사를 수시로 개최해서 한국어에 대한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한식을 보다 널리 알리기 위해서 길거리 음식 경연대회나 김장 담그기 같은 체험형 행사도 자주 열고 있습니다. 코트라 자카르타 무역관에서는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동반 성장 및 상생 협력을 위한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수출 확대 및 진출 지원과 관련해서는 인도네시아에서 유망한 소비재, 의료기기, 전기차 부품, 기자재 및 신수도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등의 분야에서 상담회 및 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기업의 CSR 지원, 해외 취업 지원, 공급망 모니터링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의 최대 경제국이며 우리의 핵심 협력국입니다. 코트라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 양국 협력의 폭과 깊이를 더하기 위해 끊임없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AT 자카르타 지사는 인구의 87%가 무슬림인 인도네시아에서 할랄 식품 시장 개척의 중요한 첨병 역할을 위하여 장단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인도네시아 소비자 대상 한국 농식품 인지도 제고를 위한 K-푸드 페어, 소비자 체험 행사 등 다양한 홍보 사업과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현지 대형 유통업체와 연계한 판촉 사업, 식품 박람회 참가 지원 등 마케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TO 자카르타 지사는 인도네시아의 한국 관광의 매력을 알리고 많은 인도네시아 관광객을 한국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2011년에 설립되었습니다. 가장 보람 있었던 사업을 꼽자면 한국 문화관광대전 사업을 추진을 통하여 인도네시아의 한국 관광의 임팩트를 더욱 강화시키고 더 많은 인도네시아 관광객들이 한국을 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양국 간 상호 관광객 교류 활성화를 통하여 서로 이해도를 높이고 우호 관계를 더욱 깊게 이끌어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싶습니다. 저희 콘진원 인리센터는 지난 2022년 12월에 바로 이 롯데몰 자카르타에 한류 종합 상설홍보관 코리아 360을 개관하였습니다. 코리아 360은 한류 콘텐츠에서 시작이 된 여러 가지 한국 상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연관 상품의 홍보 전시와 그리고 또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제는 한국의 한류의 이 모든 콘텐츠가 일방향적으로 전달되기보다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함께 만나고 그리고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바로 이 코리아 360이 되겠습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어느새 50년지기 친구가 되었다. 민간과 기관이 힘을 합쳐 이룬 반세기의 역사는 두 나라가 세계사의 흐름 안에서 자연스럽고 돈독한 우정을 다져오는 초석이 되었다. 또한 그 중심에 인도네시아 한인회가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네, 회장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한인사 100년이었어요, 재작년이. 그리고 한인이 수교 50주년, 아주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한인 회장직을 맡으셔서 또 책임과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어떠신지요? 예, 그렇습니다. 책임과 소감이 정말 남다르네요. 제가 그 한인회장 재직 시 2020년이 우리 한인 이주 100주년이 되는 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한인회에서 그 100주년 책자도 냈고요. 그리고 또, 예, 또 올해 또 마침 그 한국 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이 되는 해라서 아주 뜻깊고, 예, 남다른 소감이 있습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지진이나 화재 같은 국가 위기가 발생했을 때 또 한인회에서 여러 가지 도움의 손길을 나누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활동들이 있었을까요? 예, 그 코로나는 뭐 전 세계적으로 다들 힘들게 했었던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특히 또 인도네시아가 그래도 다른 나라보다도 좀 힘들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코로나가 처음에 시작되던 2020년도에 마스크 대란이 났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 마스크를 또 빨리 공급받고, 그러고 나서 또 그 백신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그건 이제 한국 정부나 인도네시아 정부, 그다음에 우리 한국 대사관 공조해서 우리 한인들 그 백신도 이렇게 맞을 수 있게 해줬고. 지금은 또 최근에 뭐 대기업이나 여러 한국 기업들이 활발한 진출을 시작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앞으로 밝은 미래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경제적인 그런 분야에서는 더 활성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경쟁력으로 내세우는 자원, 그다음에 인적 자원 이런 부분 가지고 거기에 이제 부응해서 우리 그 한국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많은 그 회사에서 인도네시아 진출해서 그렇게 아주 역동적으로 활동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인이 수교 50주년을 또 축하하는 입장, 또 한인 회장님으로서의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예, 올해가 수교 50주년이기도 하지만 올해 초서부터 올해 1월부터 경제 세파, 세파가 발효돼서 인도네시아와 한국 관계가 발전되고, 그다음에 발전을 떠나서 아마 더 성숙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참 남다른 인연을 가진 나라입니다. 지금도 한국의 수많은 국가기관과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와 함께 아시아의 미래를 열어나가는 작업들을 멈추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 50년의 세월이 그래왔듯이 또 앞으로의 50년도 두 나라는 더 굳건한 우정과 더 단단한 파트너십으로 다 함께 미래를 활짝 열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인도네시아를 만나고 인도네시아에서 길을 찾고 인도네시아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개인적 성취를 넘어 인도네시아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사랑을 확장해가고 있다.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두 나라 간의 간극을 좁혀나가며 오랑꼬레아로 살아가는 자부심과 긍지를 키워가고 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오랑꼬레아와 오랑인도네시아는 개인과 개인, 개인과 국가, 국가와 국가가 서로를 껴안으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분명하고도 풍요로운 관계를 보여줄 것이다.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지난 50년간 이어온 외교 현장에서, 그리고 앞으로 맺어갈 미래의 외교 50년에서 우리는 그 뜨거운 우정의 현장을 확인하게 되리라 믿는다. 그 중심에서 적도의 오랑꼬레아들은 새로운 도전의 역사를
써나갈 것이다. 네, 한국 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각자 자기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새로운 수교 100년을 이어나가길 바랍니다. 함께 발전하는 나라 인도네시아 한국 수교 50주년 축하드립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에 영원히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각국이 협력하며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더욱 끈끈한 형제의 나라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 축하합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수교 50주년을 계기로 명실상부한 특별 전략적 동반자로서 앞으로의 50년, 100년을 향하여 착실하게 나아가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친구 같은 나라, 형제 같은 나라, 한국과 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을 축하합니다. 한인리 수교 100주년엔 저희 애들 셋이 한국과 인도네시아를 너무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한인리 수교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더욱 발전하는 양국 관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관계가 더욱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나라의 관계가 인도네시아의 울창한 밀림처럼 좀 더 깊고 돈독한 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을 축하합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그 더 큰 발전이 기대되며 한인리 수교 5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직수 학생들이 한국과 인도네시아를 잇는 다리가 되겠습니다. 두 나라가 더욱더 견고하게 발전된 모습을 저는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Closer Friendship, Stronger Partnership, 한국 인도네시아 스망앗. 한국과 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을 축하합니다.